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26년 1월 초쯤에서 미국으로부터 건강 관련 쇼킹한 소식 하나가 날아왔어요. 단백질 섭취량을 기존보다 1.5 내지 2배 정도 늘려라 하는 소식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025-2030 영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하게 2530 영양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의 영양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어떤 영양 가이드라인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국 영양 가이드라인 새롭게 발표한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홀푸드라는 그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자, 영양소가 아니라 식이 패턴이 중요하다. 즉, 단일 성분의 그런 영양소가 아니라 식단 전체의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홀푸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개별적인 영양소 이거 하나만 섭취를 하다 보면 그것이 전체를 다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 사이에 비어있는 것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전체로서 먹어야 된다. 거기에 부족한 영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홀푸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품질 그리고 고영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그 단백질의 섭취 양을 이제 기존 0.8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유해 왔다면, 즉 체중 1kg당 단백질이 0.8 내지 1.2g 정도가 필요하다. 기존은 이렇게 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체중 1kg당 단백질 1.2 내지 1.6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사실 1kg당 0.8g씩 먹었던 사람이라면 kg당 1.6g이면 거의 2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지금보다 1.5배 정도 이렇게 증가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근육량이 자꾸 감소하고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은데, 자, 근육량을 늘리고 싶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운동이 중요할까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되게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운동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그 단백질이 부족하다 싶으면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그 단백질을 가져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면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근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력. 힘이라는 것이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근력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생활에 있어서 활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아니면 너무 기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백질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근감소증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그냥 근감소증,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화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싶어도 사실 많이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보다 근육량이 자꾸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단백질 섭취해야 된다. 이런 전제는 가지고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점점 근육량이 빠지는 그런 나이에 접어든 이제 노년기 50대쯤이면 벌써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 이때쯤에 그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단백질 섭취 이렇게 해놓고 막연히 내가 얼마만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할지 이런 감이 좀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먹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거기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대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0g당 기준이에요. 100g당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평소에 이제 근육량 좀 늘려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제일 많이 먹는 거 뭐 있죠? 닭가슴살, 그죠? 퍽퍽하고 맛도 없는데 닭가슴살 많이 찾죠? 닭가슴살에는 그 100g당 단백질이 22 내지 24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 닭가슴살에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고기 중에 하나예요. 닭가슴살 살펴봤고요. 자, 소고기도 주로 기름이 적은 쪽으로 해서 등심 부위에 그 100g당 19 내지 21g 정도의 그런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돼지고기 그 안심 기준으로 했을 때 100g당 21 내지 2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니까 닭가슴살이 100g당 22 내지 24, 소고기가 19 내지 21, 돼지고기가 21 내지 22. 결국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필요할 때 닭가슴살만 고집을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평소에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좀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는 소고기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소고기가 닭고기보다 훨씬 빨갛잖아요. 빨갛다는 건 그만큼 철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 하나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제 그 닭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렇게 자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들을 3개 중에서 편안하게 골라서 이렇게 드시면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 대두예요. 이 대두 또는 서리태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대두는 전 세계의 어떤 콩을 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해도 사실상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 대두예요. 그래서 대두는 100g당 35 내지 36g 정도의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콩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콩이 거의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콩밥에 콩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마른 콩 100g에 단백질이 35 내지 36g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콩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콩밥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콩국수처럼 이렇게 콩 자체를 갈아서 먹거나 아니면 콩자반을 통해서 우리가 반찬을 좀 심심하게 해서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씩 떠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백질을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거지 콩밥으로 그 콩에서 콩밥에서 이 콩으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자, 그래서 콩을 우리가 그냥 콩 자체로서 뭐 많이 먹기는 쉽지 않은데 두부가 콩을 가지고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두부를 많이 드시면 좋은데 두부가 100g당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9g이면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부 100g이 결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부가 굉장히 큰 거는 한 55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요만하게 좀 얇으면서 좀 작은 두부가 한 300g 정도 돼요. 그래서 두부 반모만 먹어도 우리가 한 단백질을 14g 정도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달걀 같은 경우는 100g당 12 내지 13g인데 g으로 이제 따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냥 중란으로 했을 때 한 60g짜리 달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에 그 단백질이 6 내지 7g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걀이 굉장히 큰 그 특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략 100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특란 한 개를 먹으면
단백질을 12 내지 13g 정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기류, 콩, 두부, 달걀 이것을 제외하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 구본이 하나가 있는데 그릭 요거트예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이게 설탕이라든지 이렇게 단 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발효를 시켜서 이게 농축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g에 이 단백질이 9 내지 10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릭 요거트 100g은 결코 얼마 안 되거든요. 조그만 요만한데 들어있는 게 100g 정도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그릭 요거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평소에 어떻게 먹을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 중에서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황태 100g에 단백질이 75 내지 80g 정도 들어있어요. 모든 음식 중에서 단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태는 얼렸다 말렸다 하면서 건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은 빠지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황태 자체를 황태포로 반찬으로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황태국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그 단백질을 굉장히 넉넉하게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황태를 즐겨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래서 황태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방법, 황태 육수를 끓여서 그걸 밥을 하면 황태를 날마다 먹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도 했죠. 자, 황태 그리고 추어탕 1인분에 단백질이 18 내지 22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달걀을 중난으로 해서 두세 개 드셨을 때 18 내지 20g, 두부 300g짜리 한 몫 먹으면 21 내지 24g, 그 다음에 닭가슴살 100g에 22 내지 24g. 그런데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든 수육이든 생선이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고기 생선류는 100g당 대략 20g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9 내지 10g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체중이 50kg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1kg당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에 걸쳐서 이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어탕 하루에 한 번, 그럼 20g이죠. 달걀 3개, 그러면 20g. 두부 한 모, 그러면 20g. 거기에다가 생선 한 마리 이 정도로 먹어야 단백질을 80g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단백질을 1kg당 1.5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식단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한은 이 정도의 단백질 섭취하기가 힘든데, 자,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 그렇게 초점이 돼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났을 때가 혈액순환이 막 되면서 이때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운동 끝나고 나자마자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그렇다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분지사슬 아미노산, 즉 BCAA, 이런 류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한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근육량을 증가하려면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운동 직후에 소화를 한참 거쳐야 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 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소화 흡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분리유청 단백이라든지 발효대두 단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제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류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죠. 자,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어서 바로 근육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에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4.5 정도 들어있고요.
닭가슴살이 5.5% 정도 들어있고 달걀이 2.6, 우유가 1.7, 그릭 요거트가 4.1.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즐겨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릭 요거트를 이제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잘 때도 근감소가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밤에 잘 때도 최소한의 그 에너지 대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근소실이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소화에 큰 부담은 안 주면서도 이 밤에 자는 동안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밤에 자기 전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근육량 증가 목적으로는 흡수율이 높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포함한 음식들을 주로 먹는 것이 좋고, 밤에 자기 전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괜찮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장 건강이 안 좋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소화가 안 되고 장 건강 안 좋으면 뭐 계속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해지고 뭐 설사나 변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소화력도 소화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밀도 높은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콩을 먹더라도 다른 콩보다 렌틸콩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 렌틸콩이 다른 콩에 비해서 가스 발생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렌틸콩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두부는 일반 콩에 비해서 같은 콩류임에도 불구하고 두부로 만들면 가스 발생을 적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콩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렌틸콩이라든지 두부를 자주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근육량 증강에 도움되는 그런 단백질원으로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 건강 소화 부담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 그릭 요거트는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면, 평소에 장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고기라든지 유청 단백질을 과량으로 드시는 것을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나 유청 단백을 많이 드시다 보면 이것이 장내의 그 부패를 유발해서 장내 독소가 쌓이면서 유해균이 득세를 하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장이 민감하다 또는 뭐 장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스가 자주 차고 과민성 내장 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고기를 과다하게 드시거나 유청 단백을 과량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고기를 드시더라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시더라도 소량을 드시고 채소 함께 드시고,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것 대신에 무조건 수육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 이게 좋겠죠. 자,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충제로 드시고 싶을 때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실상 50kg 체중에 80g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은 빠지고 단백질은 보충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걱정이 될 때에는 이제 보충제로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발효대두 단백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유청 단백 중에서는 유당불내증의 염려를 유당을 분리해내고 남은 흡수율이 좋은 분리유청 단백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대두 단백, 분리유청 단백 이런 정도를 드시는 것이 소화율을 높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 또 완두 단백이 비교적 알러지라든지 장 자극이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백을 먹어야 될까? 나는 가끔가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이런 분들은 완두 단백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발효대두 단백을 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발효대두 단백이 가지는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효대두 단백에는 얘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을 생성하는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지사슬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것이 발린, 이소류신, 류신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인데요. 이런 것이 그 콩 분말이라든지 분리대두 단백, 농축 유청 단백보다 훨씬 많은 부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두색이 이제 발효대두 단백이거든요. 또 옆으로 가보면 이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말고도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이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전체 함량으로 봤을 때
이 발효대두 단백에는 분리대두 단백의 15배 정도에 이르는 그런 아미노산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까지는 아니지만 저분자 단백질로 쪼개진 이런 단백질 조성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발효대두 단백이 분리대두 단백의 30배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효대두 단백에는 효소가 많은 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축유청 또는 분리대두 단백 콩 분말에는 이제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물론 단백질 근본으로서는 좋지만 효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비해서 이 발효대두 단백이라는 것은 이 발효 과정 속에서 이 소화효소가 이제 1200이 아니라 이제 12만 유닛 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1800 정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없던 단백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콩, 그다음에 분리대두 단백, 그러니까 발효대두 단백, 분리대두 단백 이렇게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 양은 같을 수 있는데 근데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 흡수율이 높은 그 아미노산, 그중에서도 분지사슬 아미노산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그런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나는 장이 안 좋으니까 동물성을 먹으면 큰일 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동물성, 식물성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특히 흡수율에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이제 좋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분리유청 단백 같은 경우가 흡수율이 높은데 식물성 단백 중에서도 흡수율이 높은 것이 이제 발효대두 단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것을 가리지 말고 그것보다는 영양 밀도와 소화 흡수율이 높은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먹는 횟수가 중요하다. 단백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일정 부분 갖다 쓰고 나머지는 쓰레기로서 오히려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왕창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간식 이렇게 하루에 3번 내지 4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음식 중에서는 이제 추어탕, 홍어찜, 황태육수, 닭죽, 두부, 계란, 콩, 생선, 번데기 이런 유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닭죽, 황태미역국, 닭미역국 이렇게 드셨어요. 점심에 추어탕, 두부전골, 생선구이, 샤브샤브, 닭 한 마리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밖에서 사서 드시더라도 이런 것들 중에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후에 간식으로 드신다면 삶은 계란 정도가 좋겠고요.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럴 때 청국장, 순두부, 두부된장국, 홍어찜, 수육.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버섯 두부 된장국, 버섯 두부 칼국수, 버섯 두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먹는다 그랬는데, 이 버섯이랑 두부가 들어간 그런 요리를 저녁 때 해서 드실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좀 출출하잖아요. 그럴 때 또 뭐 어디서 인스턴트 식품들 뭐 이런 거 데워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릭 요거트 정도를 가볍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식사 패턴이 좋겠고, 그런데 이런 것대로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동 직후에 이제 단백질 급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침에는 음식을 먹을래도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운동 직후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서 발효대두 단백과 분리유청 단백이 들어간 그런 발효식을 드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이 원리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효소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더한끼 효소식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주 원료가 발효대두 단백이고요. 그리고 분리유청 단백이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12곡을 발효해서 그 12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과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효소, 이렇게 효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효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한데,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데
소화력이 좀 떨어지고 장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한끼 효소식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을 통해서 또는 보충제를 드시더라도 이렇게 내 몸에 맞는 그런 보충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단백질 섭취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늘려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 이런 정보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정보에 맞춰서 한번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